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렘데시비를 하나만 중환자들한테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 퇴치를 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논문에 나오는 거면서 수십 가지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하나 탁 이거 특효약이다 해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그게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 뭐 트윈데믹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에 유행하는 걸 걱정하시는데 독감 예방 접종을 해서 맞아야 된다고 지금 중요성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가 증상이 비슷하니까 만약에 이제 독감 환자가 많이 생겨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게 되면 뭐 의료의 손길이 이제 흩어지는 거죠. 독감 환자한테 많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해야 될 의진의 손길이 독감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구별하느라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독감을 줄여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코로나의 의료진의 손길이 갈 수 있게 되죠. 근데 올해 사실 이 코로나 유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모두들 노력하시니까 감기가 줄었어요? 네네, 감기가 많이 줄고 독감도 사실 일부 줄었고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환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은 맞아야 되실 분은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 인터뷰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이와 연휴 이후의 전망 과연 어떨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병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5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월요일에는 홍신의 요리연구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우리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음식도 많이 하셨죠? 저희는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 어르신들하고 교류를 이제 조금 자제하시느라. 그렇죠. 사실은 미리라고 할 건 없고 조금 전에 가서 그냥 인사를 먼저 드렸고 그렇게 하고 올해는 만나질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식구들끼리 밥 한 끼 먹고 지나갔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노포들 예전부터 정말 맛집으로 알려진 그 노포들이 무척 어렵다. 문을 닫는 곳들이 많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많이 닫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노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도 자영업자잖아요. 저도 식당을 경영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10년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전에 이제 이게 방송이라 좀 그렇죠. 망했던 거 빼면은 지금 10년을 버틴 유일한 식당인 건데 이게 사실 노포라고 한다면은 지금 통상 그냥 30년 정도 된 식당 뿐만이 아니라 사실 식당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상업활동을 하는 것을 노포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30년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노포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다 4, 50년 이상 된 가게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해야 노포다라는 정의가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버티는 장사도 쉽지가 않고 특히 외식업에서 그러니까 30년 기준으로 노포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정도 되면 노포야 라고 하는 기준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외식업이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이게 4, 50년 됐다면 손맛은 정말 완전 인정이 된 거고 이미 익숙한 맛들이 재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들인 건데 그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된 건가요? 지금 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다 똑같지만서도요.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뷔페
식당 말씀드리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레스토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앞으로 향후 몇십 년 안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 뷔페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행위 자체는 다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고 음식을 통해서 어떤 2차적으로 이렇게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나오죠. 공간을 쉐어하고 거기에서 얻는 다른 경험들이 본인을 성장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노포라는 경우는 약간 이거랑 좀 다른 개념의 외식이에요. 일단 끼니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네, 음식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줄이 있었던 것이 노포의 개념 중에 하나였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노포 약간 트렌디한 거 그리고 레트로적인 감성 이런 거를 같이 연결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기억과 그 약 4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박물관처럼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어렵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외식에 대한 경험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기본적인 경험에서 의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잖아요. 점점점 이 기회가 줄어들죠.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리고 굳이 먹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너무나 음식이 다양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이 획일화되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노포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건 맞죠. 네, 노포의 특성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안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 과거 아무래도 공간도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자리는 몇 자리 없을 거고요. 집기들도 아무래도 오래 쓰고 하다 보면 낡을 수 있는 거고 젊은 세대하고는 뭔가 눈높이가 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수를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 콜라 모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노래를 하셨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 이거는 사실 교육도 아니고 그냥 경험에 관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노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한 예로 그냥 오징어 볶음을 파는 한 50년, 60년 된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식당에 관한 경험을 우리는 기억을 다 하지 못하지만 부모님들한테 듣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 아래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세대도 이제 80년대생들이잖아요. 그들의 세대들도 약 3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줄 만한 그런 경험치에 대한 게 없어서 오징어 볶음은 집에서도 지금 잘 안 해먹고 있어서 안 드시나? 네네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특히 빨간 양념으로 된 것들은.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게 사실 과연 노포의 문제를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시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약간 그 노포들이 좀 과거형이기 때문에 좀 불친절하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친절이라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하는데 친절까지 팔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식당에 가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사고 그리고 경험을 사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건데 순점이 정말 약 4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할머니가 약간 불친절하고 욕을 많이 하신다. 욕쟁이 할머니 일부러 욕 들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저희 세대까지인가요? 그 욕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 정감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옛날에 한 시대의 그런 흐름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으니 그러니까 위생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게 되게 많으니까 지켜야죠. 네. 근데 물론 다 지킵니다. 지금 노포들도. 그리고 그게 어긋남이 없는 건 맞지만 원래 자기네들이 다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면모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스테인리스 밥그릇 오래된 거 많이 까진 거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게 괜찮냐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과연 이거를 감성으로만 받아들일 문제냐 나한테 해가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지고 드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포에 대한 감성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장소로 막 옮기는 곳들도 그럼요. 꽤 있고 이미 많이 옮겼고요. 근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국수집, 냉면집, 중국집들 굉장히 많이 옮기고 혹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바로 문을 닫은 70년 된 노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특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옥 냉면을 하던 곳인데 이 집이 그 골목 안에서 굉장히 오래 버텼고 실제로 그 골목 안에 있던 많은 식당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문을 닫은 상태인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거에 내면은 사실 그 집 건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재개발을 그 동네 자체를 하고 있어서 나가야 되는 거. 네, 거기가 약간 시계로 굉장히 유명한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막 추격신 이런 데 나오는 옛날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예지동. 그래서 이 집이 문을 닫으면서 정말 서울시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냉면을 먹고 하는 마지막인데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막판에 줄을 서고 그리고 하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사장님이 내가 몇 년 후에 다시 오픈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리셨다고까지 해요. 근데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우리 세대를 지난 기억에 벗어나면 이제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후 세대를 냉면을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음식 문화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수해온 역할인데 그 가치도 상당했겠네요. 그럼요. 사실은. 동네를 재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이 음식을 먹던 거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사실 세대를 어떻게 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자료를 사라지는 거예요. 음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홍신혜 씨가 가장 사랑한 노포를 끝으로 한 군데 알려주시나요? 저 진짜 너무 많지만요. 시간은 다 돼가지만. 제가 딱 한 군데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저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가면은 이 집이 원래 전집인데 시장통에서 근데 지금 가게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 집도 약간 형태가 바뀐 거죠. 약 4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줄을 그렇게 길게 선다라고 한 만큼 전이 유명한 집이어서 그 집 이름이 그런 운동 이름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또 메뉴명이기도 하거든요. 해물을 잔뜩 넣고 계란을 탁 풀어갖고 같이 그 전집이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노포의 그 상황, 코로나19 자영업의 위기 속에서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래된 식당 노포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약 3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대한민국 3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맏딸인 중학생 유빈이는 요즘 들어 부쩍 속이 상합니다. 심장 이상으로 쓰러진 아빠가 엄마에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필리핀으로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유빈이와 어린 두 동생들까지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는 서툰 말투지만 단호하게 지금처럼 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오늘도 유빈이는 엄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루 종일 가족들을 챙기다 보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지만 틈틈이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자신이 가족들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 유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비슷해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를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박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내 확산이 64명으로 4명을 시작했고요. 수도권이 49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25명이 나왔는데 한 군부대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그 영향입니다. 네. 위중증은 107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망자가 한 분 늘어서 누적 422명, 치명률이 1.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포천의 이제 군부대 집단 감염 소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휴 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 수가 줄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진자 추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휴 내에 이제 평균 국내 발생이 60명대였습니다. 네. 60명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사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네. 아무래도 확진자가 조금 줄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양성률, 검사 한 사람 중에 몇 %가 양성으로 나오느냐, 이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다행히 이제 불분명 환자는 아주 많았을 때는 30%대였는데 네. 18%로 20% 미만으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5월 연휴 이후에 또 여름철 휴가 기간 이후에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여행지에서 조용한 전파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맞이한 5일간의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 10월 5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4명이고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49명,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이 15명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확실히 준수해 주셨습니다. 감염 확산의 위험성 때문에 우려되었던 개천절 집회도 다수가 밀집하는 상황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66.5명으로 그전 2주간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연휴 기간 동안 검사량 감소와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까지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시행한 특별 교통대책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동 자제 공고 등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일평균 이동 인원은 작년 추석 연휴 대비 19.3% 감소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13.8% 감소하였으며 귀성 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주말 수준이었습니다. 좌석 판매 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항공은 1.2% 증가하였고 이는 연휴기간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금지 등 특별 방역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특히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 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순찰자 등을 활용하여 교통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일평균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 37%와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를 잊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한글날을 포함한 10월 11일 이번 주말 연휴까지 계속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와 외식 문화시설에 대한 밀집도 완화 조치도 계속됩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과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사회적인 수용도도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과 27일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 분석에 따르면 거리두기 시행 전인 8월 15일과 16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유행 양상과 위험도뿐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여건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금주중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증상이 증가할 수 있어 더욱 긴장하고 방역 관리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힘든 노력으로 조금씩 이뤄온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해 주신 지금의 자세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말 연휴에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은 피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발열, 기침, 후각과 미각의 무감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차르르는 추위 속에 병사들은 줄임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갑니다. 그 와중에 하루라도 빨리 조선을 자신들의 발 아래 놓고 싶어하는 청의 압박 역시 날이 갈수록 조여오게 되죠. 영하 남한산성은 조선의 운명이 대국들의 입김 앞에 위태로운 촛불 같았던 그 겨울, 백성의 생존과 국가의 존엄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게 된 어떤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이었습니다.
Messi. Gets it back. Messi! Suarez puts it on the plate. 오늘 경기 놓치셨나요? 평일 저녁 8시 30분 저 아나운서 김종현이 생생한 스포츠 소식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스포츠. 가짜 뉴스, 쏠린 뉴스, 낚시 뉴스가 난무한 요즘 당신의 하루 끝에서 바른 뉴스를 전하는 시사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 땄고 뭐 여기저기 인턴 경험도 쌓고 소위 스펙을 어마어마하게 축적을 합니다. 워낙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애매하고 적당한 경력, 그런 실력으로는 채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도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책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자존감마저 떨어지게 되죠. 자, 일러스트 작가 김수현 씨는 취업에 실패한 후에 스스로를 비난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그 이야기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옮겨서 4년 전 밀리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한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두 번째 책은 높은 인세를 받고 일본에 수출될 정도로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오늘 김수현 작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수현 작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네, 국내에서 이제 팔린 것과 그리고 일본에서 팔린 거랑 합쳐서 이제 100만 부 넘게 된 거죠. 이번에 새로 내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네네. 선인세를 얼마 받았다고, 일본에서? 2천만 엔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우와. 2억 3천의 인세를 받았다면 이게 도대체 몇 부 팔릴 걸 예상한 거예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지금 일본에서 거의 30만 부 가까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세가 아마 한 20만 부 넘게 판매될 걸 예상하시고 이제 제안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내 작가 중에 일본에 선인세 받은 거 최고 얘기라면서요? 아, 그렇죠. 본인 책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판매가 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좀 환경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공감해 주실 부분이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실 줄은 좀 몰랐던 게 있었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업디자인 전공이네요. 네네네. 무슨 글 쓰는 분의 창작 이쪽도 전혀 아니잖아요. 공업디자인이라면은 뭐죠? 원래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기는 한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문과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만화를 그리거나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제 비실기 전형으로 이제 대학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전공하긴 했지만 뭐 미술학원에 다니거나 이제 실기를 해본 적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공업 디자인을 선택했던 건 이제 제가 디자인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비실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공업 디자인밖에 없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일단은 제가 디자인 쪽으로 했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턴도 하고 이러긴 했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계속 준비를 했던 게 원래는 모바일 쪽에 UX 디자인이라고 모바일에 있는 화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 화면 디자인.